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프로그램 왜 그랬소 시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친 주요 정책과 사업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팩트 체크해보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친 사업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네, 저희 첫 방문이신 것 같은데 좀 길게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평구 이성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현재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그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일단 이미지가 눈에 딱 띄는데 네. 지금 복장도 그렇고 네. 약간 저희 뭐 도나 시나 이런 곳에서 기획 팀장 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가요? 기획팀장이네. 뭔가 예산 딱 짜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네. 네. 굉장히 그 헤드 역할이라고 해야 되죠. 아우, 두뇌부, 네. 수뇌부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상은. 칭찬이신 거죠? 네, 네. 그럼요, 너무 그럼요. 너무 날카로우시고 제가 이제 그 11대 서울시의회인데 네. 제가 이제 2년차 예결위원장을 좀 했었거든요. 역시. 네, 날카로우시게. 예, 그러니까요. 왠지 거기서 검토받아야 될 것 같은 아유, 느낌이 감사합니다. 딱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 하면 이 복지 분야에서는 특히나 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슬로건대로라면 서울시 복지 정책이 좀 확대되고 발전되었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실제로는 굉장히 서울시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축소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 둘씩 짚어볼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활동하시면서 적극 추진하셨던 분야 그리고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해 오셨던 분야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또 의원이기도 하고 네. 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저 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좀 어리거든요. 네. 돌봄 분야에 좀 이제 아이 돌봄 분야에 좀 돌봄. 관심이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온말 아이돌봄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표 발의해서 지금 뭐 서울시의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네. 탄생하게 된 근거조례를 좀 만들었던 것들 하나고요. 그리고 좀 세대라고 보면 그 중장년 세대가 굉장히 지원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정책 지원에 좀 사각지대였던 면이 있었거든요. 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네. 이제 좀 중장년 정책들이 좀 발전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돌봄 말씀하셨는데 돌봄과 관련된 그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2024년 11월 1일부로 폐쇄됐다라고 네. 하던데 이게 원래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 왜 폐지가 된 건가요? 2018년 10월에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네. 사회서비스원의 탄생에 어쨌든 근거가 됐고요. 네. 2018년,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된 역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부분의 이제 그 현실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 분야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공공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좀 해야 된다. 그 서비스에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돌봄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뭐 어르신 돌봄, 뭐 아이 네. 돌봄 이런 이제 돌봄이 이제 주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돌봄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돌봄의 일자리가 좀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이제 주요 취지였거든요. 아, 그러게요. 일단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적절한 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네. 라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폐지된 이유는 또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취지의 어쨌든 기관이었고 네.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예. 2024년 11월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조례가 이제 폐지됩니다. 그리고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그 재원이 대부분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였거든요. 네. 100억 이상이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고, 네. 그럼 이제 운영이 지금 당연히 안 되게 되겠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2025년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네. 폐지 과정에서 이제 그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출연 기관이었긴 하지만 그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했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해산되면서 네. 제대로 고용 승계도 되지 않고 네. 다들 그냥 어쨌든 뭐 해고가 된 거죠. 고용 승계 부분은 그렇게 됐고 네. 그러면 서비스를 원래 받던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체할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은 그것들을 이제 복지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네. 좀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실제로 민간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증이라던가 예, 네. 실제로 이제 한 분이 좀 케어하기 어려운 뭐 두 분 이상 가서 좀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지원받던 것들도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해산되면서 네. 제대로 좀 이제 승계되지 못했고 당연히 시민들의 이제 불편도 굉장히 많았고요. 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필요가 그 없다? 명목상은 이제 어쨌든 운영의 어쨌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어쨌든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아, 실제로 이제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그쵸. 예. 그 사회 서비스의 재원 자체가 서울시의 어쨌든 예산 지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은 뭔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고 네.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맞지만 그렇다고 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기관들을 하루아침에 그 같이 일하던 그런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도 되지 않고 또 서비스를 이용받던 그 이용자들의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도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산되는 것들이 맞느냐라고 네.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불법 해산이다라는 키워드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서울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네.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았었는데 네. 그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그 사업들을 끝내기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는 것들이 의무화돼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일하던 돌봄 노동자분들의 뭐 고용 승계라든가 그러게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제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기관이고 네. 또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더 갈수록 중요시 되는 사회고 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도 굉장히 이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또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단순히 예전의 사회 서비스원을 재도입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네. 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에 맞는 새로운 기관들, 새로운 역할하는 기관들에 대한 논의로 좀 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더 다른 기관이 그렇죠. 이제 생긴다던가.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존의 기능보다 더 확대되기. 네,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뭐 어떤 기능이 확대되면 좋을까요? 이게 잘 막연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받던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분절적으로 나눠서 좀 이제 되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통합 돌봄의 시대가 되면서
좀 더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요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가서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시설에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이 네. 어느 쪽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고 네. 내 동네에서 네. 이웃을 통해서 뭔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거죠.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네.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돌봄을 받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거주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의료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각각 부서나 신청 아. 루트가 좀 달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니라 통합적으로 한 곳에 신청을 해서 네, 통합적으로 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약간 서비스가 제각각 그 분야가 맡은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제각각 신청을 하고 제각각 서비스를 받는 거였는데 네. 그것이 정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네. 된다.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통합 돌봄이고 그게 네. 이제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네. 좀 더 확대된 어떤 그런 기구, 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지 쪽에 가장 포커싱을 맞추게 되셨어요?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인데요. 네. 사실 초선에 이제 들어왔을 때 2018년도부터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네. 또 재선이 되고 이제 후반기에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네. 그리고 그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뭔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위해서 복지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서울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발전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지나 뭐 이런 부분이랑은 연계해서 생각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부분도 뭐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공공의료 정책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공공의료 서울시의 공공의료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뭐 주요 이제 추진 수단은 시립병원들이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시립병원들이 있고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의료 분야가 민간 의료 분야가 훨씬 더 이제 많고 네. 평상시에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를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 19 때 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었고 또 한축은 이제 공공의료의 좀 취약함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아, 네네. 발표했었는데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정책들이 그렇지 실제로 발표 이후에 네.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계속 의회에서 계속 그런 분야에서 이제 뭐 시정 질문도 하고 5분을 통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사람들이 잘 음.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다 잘 구축된 곳이잖아. 그래서 공공시설, 공공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로 그 코로나19 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 비교가 싹 돼버리니까 네. 여기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격리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야 지방 행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느끼긴 느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속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확충 계획들을 이제 2024년도에 발표했고 뭐 네. 대부분 굉장히 큰 재원을 들여서 뭐 민간 병원과 좀 다르게 공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병원들, 공공 시립병원들을 뭐 서초동에 설립하겠다. 네. 또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공공 재활병원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여타의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어쨌든 확충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다 지금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표로 하고 있다. 지금 대시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뭐 어디까지 추진됐다 뭐 이런 것도 없나요? 그러니까 뭐
설계 공모를 했다 정도까지 이제 그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설계 공모를 했으면 뭐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부지도 마련돼 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되는데 지금까지도 별로 이제 진행 사항이 없는 걸 보면 네. 대시민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또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추진되는 게 없다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서울시립병원이 거기 동대문에 있는 시립병원들이 네네네. 예, 여러 군데 주로,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서울의료원도 있고요. 예. 서울의료원이 이제 말씀하신 중랑에 있는 것이죠. 중랑에 네. 있고 그다음에 뭐 동부병원, 북부병원, 아, 또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렇게 이제 뭐 그 운영이 좀 심각하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시립병원들이 원래 이제 시립병원들은 사실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 병원이 아니고 수익을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적자 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자 폭을 서울시가 좀 제때 지원을 해줘야지 네. 공공병원들이 좀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되는데 사실 뭐 예산도 그 줄였다. 예산도 네. 줄이고 그리고 일반 예산에 좀 담지 않고 막 기금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편법적으로 좀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필수적인 재원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필수적인 어쨌든 정책 수단이고 네. 그 공공의료의 특징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담아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한데 네. 뭔가 이제 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쪽에 쓰는 거죠. 네. 중요한 사업보다는 그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보다는 시장이 생각하는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들 눈에 띄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네. 시립병원에 이제 들어갈 예산들이 일반 예산에 평소 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재난 시에 써야 되는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돈을 이제 꺼내서 네. 예시집병원에 어쨌든 적자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주게 되는 거고 이게 임시방편적인 거고 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 시장이 두고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어디에 것이죠. 정책의 그 중심을 두느냐는 예산이 다 말해주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그쵸.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던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손목 닥터 9988 이거는 무슨 여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시민건강국이라고 하는 네. 시민건강국이라고 하는 같은 부서의 사업인데요. 네. 소목닥터 998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워치나 핸드폰 앱을 가지고 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걷기를 한다던가 네. 뭐 이런 미션을 이제 달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 포인트라는 건 어떤 건가요? 뭐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는 현금으로 쓸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인가요? 이제 그 상품 그러니까 서울산업 상품권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걷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걷기 운동, 예. 장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안 그래도 걷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런 포인트까지 주는 것들은 당연히 시민들은 좋죠. 좋아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 그렇죠. 거죠, 사실. 예. 이제 다만 이것들이 이제 좀 계획적으로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10만 포인트까지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시민들에게. 그러면 이제 올해는 뭐 10만을 하고 내년은 20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좀 이제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걷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큼 건강 증진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예.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들이 맞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가입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갑자기 10만 20만에서 막 200만 300만까지 그냥 그걸 그냥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는 막 추경까지 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이라고 하는 부서의 1년 예산이 네. 서울시 전체 건강과 안전 뭐 질병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민건강 전체 예산이 약 7,800억 되는데 네. 이 손목닥터 9988에만 네. 뭐 1년에 700억 10분의 1. 10분의 이상 투입을 한다는 것들이 맞는 것이냐. 예. 그러면요, 이것들은, 이 손목 닥터 9988이면 진짜 뭐 손목에다가 뭐 채워가지고 음. 그 걸음수를 체크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행을 했고 아,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민당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했죠. 아니
꼭 이런 장치가 필요하냐. 핸드폰에 다 앱이 있고 그걸로 다 되는데 왜 그것들을 그냥 그또 무상으로 나눠주면 선거배가 걸려갖고 대여를 한다는 형식으로 나눠줬던 거예요. 거기 돈을 들여. 네, 그래서 그런 돈을 들고 사실 대여라는 형식을 했지만 수거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비판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워치를 쓸 수도 있고 핸드폰을 쓸 예. 수도 있고 선택을 하게끔 했고. 아 이젠 돼요? 네. 예. 아니 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면 좋죠. 근데 일단 균형 그리고 배분해서 봤을 때 네. 너무 한쪽에만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이 문제라서 봅니다.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좋은 맞습니다.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시민들이 이제 원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들이 단계적으로 예. 또 당연히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네, 시민들이 건강이 얼만큼 증진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충분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늘리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립병원들의 좀 지원될 예산들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뭐 이거 굉장히 작은 티끌 같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네. 가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게 있었거든요. 예. 뭐 걸음수를 많이 채우면 포인트를 주는 이런 게 꼭 민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여기다 고무줄 같은 걸 채워가지고 아 계속 움직이게 맞습니다,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뭐지? 봤더니 맞습니다.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네. 전체적에서 굉장히 일부의 네. 아주 티끌만한 부작용일 수 있는데 그걸 네. 보면서 약간 현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 조례도 그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민한테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냐면 수도권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왔다 갔다. 집 주소는 있지만 이제 서울 뭐 대학생이라던가 네. 또 서울에 뭐 직장이 있는 분이라던가 예. 서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한테도 확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조례상 분명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조례 위반인 것이죠. 네.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 어떤 예. 법령 위반의 소지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어쨌든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입자가 늘었다. 근데 아.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데 당연히 예. 가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가입해도 뭐 손해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많은 7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토탈하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얼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령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게 있는데 이걸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요. 막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그리고 다른 거 예산 지원할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네, 있는데. 그렇죠. 이게 어려움을 겪는 시립병원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런 예산들은 잘 제대로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서 네. 이렇게 맞는 것인가 나가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사실 좋은 것도 어떻게 예산 잘 짜고 운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 받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사회서비스원 이것도 봤는데 노동정책 분야에서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근데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서울시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 서울시 수식어가 노동존중특별시였습니다. 오. 예, 서울시가 그렇게 불렸었던 적이 있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노동 정책이라는 것들이 뭐 중앙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래도 하죠. 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지 않는 여러 정책들을 좀 선도적으로 했고 네. 또 그것들이 중앙 정부에서 받아 안아서 음. 전국적인 그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노동센터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또 굉장히 변화하는 노동 환경들 예전에는 이제 뭐 정규직 중심이었다면 뭐 비정규직 프리랜서 또 뭐 단시간 노동자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는데 네. 그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이제 후퇴됐었죠. 네. 축소되고 우선 뭐 떠오르는 게 그 노동센터 자치구마다 노동센터가 있는데 그 노동센터에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했었는데 네. 그것들을 전면 중단하면서 다 자치구로 떠넘기고 아니 어떻게 하면 노동센터 이런 걸 전면 중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뭐 자치구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자치구에 있지만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자치구가 좀 예산을 좀 분담해서
좀 차근차근 좀 해나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다 전면적으로 중단하니까 네. 자치구도 예산을 어려움을 겪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인력이 줄기도 하고 서울시 의회와 이제 그 논쟁하면서 좀 일부 좀 이제 되긴 했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빼려고 했었죠. 부서 명칭을. 원래 이제 그 노동 정책을 담당한 노동 정책국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뭐 뭐로 왜요? 민생구로 바뀌면서 아예 민생이요? 노동을 민생구로 바뀌면서 뭐 노동을 빼려고 했고 이제 굉장히 서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상한 색깔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단어 자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건지 그렇게 아니 심지어는 명칭도 없애려고 했었죠. 대통령도 예. 정치를 하는 노동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노동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건데 한 명도 거의 빠짐없이 네.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 이렇게 터부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동정책, 의료정책, 서울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워낙 그냥 화려한 도시고 화려한 사람들이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잘 뒷받침해주는 화려함을 갖춘 디자인의 서울 뭐 이렇게 그리고 화려한 서울 뭔가 관광지도 뭐 사람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만 봤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이 공공정책 복지 분야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셨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힘드신 부분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의정원 활동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만남의 기회가 많을 것이고 네. 이제 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지만 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복지의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도 이제 어려운 것이고 또 그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뭐 사회복지사라고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네, 뭐 네. 사회복지사든 또 요양보호사든 네. 또 뭐 돌봄 노동자분들도 이런 분들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의미에 비해서 처우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많이 예전보다 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도와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의 정치적 한계라던가 특성. 네. 또 뭐 지금도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 예.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좀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있었죠. 그럼 지금 이 6월 지방선거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그 반드시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을 때 그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달라지고 네. 얼마나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는지를 네.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서울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삶의 피부로 느끼는 네. 아주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네. 지방 정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방 선거에서 승리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또 이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네. 반드시 지방 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서울시 의원님들 모시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보고 듣고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떠한 행정가인가, 어떠한 리더인가? 갑자기 한숨을 깊이.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왔는데요. 네네. 저는 좀 비겁한 행정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이 표현은 처음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선은 뭔가 시민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생각하는데 예.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홍보의 대상, 자기의 좀 인기를 올리기 위한 대상이라고 네.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슬로건이라던가 다양한 정책들의 발표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슬로건 자체도 굉장히 괜찮은 게 많아요. 네.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요. 실체가 없어서 그렇지.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비해서 실제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잘 시행되지 않거나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표한 것들과 좀 반대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또 하나는 불통 시장이 아닌가. 불통, 비겁과 그거는 불통으로. 뭐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하면
어떤 정책이든 사실 이게 굉장히 다원화 사회고 천만 서울 시민들이 어떤 정책이든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럴수록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반대쪽의 의견도 좀 귀담아 듣고 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네. 하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이제 그 반대 비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막 하다가 네. 굉장히 이제 오히려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니까요. 뭐 한강버스든 뭐 감사의 정원이든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네. 제지도 받고 사업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저는 좀 너무 비겁하고 네. 좀 너무나 이제 불통 행정하는 네. 이 시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약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서울 시장 선거 그리고 서울 지방 선거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서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투표하셔서 좀 제대로 된 서울, 더 나은 서울, 또 더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그런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임기가 약 3개월 좀 더 남게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네,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랬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네.